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연세 91세가 되시고 개화기 때부터 우리나라 의학계를 쭉 이끌어 오신 정구충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열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건강하신 박사님 이렇게 뵈니까요, 참 저희들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수당 과학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84년에는 또 월남 그 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박사님은 의사 생활이 몇 년째 되시는 것인지요? 의사가 된 지는 오래지만은 네. 실제로 의사 생활한 것은 한 50여 년 되죠. 네. 네. 의사가 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1921년에 의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65년이. 네. 그래 73년에 의사를 그만뒀으니까 아. 그냥 뭐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73살에 은퇴하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네. 진료를 하셨군요. 네. 저 최근에 그 한국의학 개척사라는 방대한 책을 쓰셨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방대한 거는 우리나라에 의학이 들어와서 네. 서양의학이 들어와서 서양의학 한 사람의 개인의 히스토리를 쓴 게죠. 네. 그런데 의학이 한국 사람이 서양의학을 배웠으면 벌써 그때는 그게 한국의학이지 네. 서양의학이 한국의학이 된 게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국의학을 썼으면 그 한국의학으로 행위를 자기 의료 행위를 한 게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부터는 그 의학이 한국의학인데 지금 서양의학하고 동양의학을 자꾸 지금 구별하는데 말이지. 네. 의학이라는 것은 서양의학, 동양의학이 없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환자의 병을 낫도록 하는 것이 의사의 책임이고 네. 또 의학의 목적인데 네. 만일 한방의학에도 좋은 일이 있으면 서양의학 하는 사람이 당연하게 한방의학 그걸 알아야 할 게고 네. 또 요새 한방의과대학이 있는데 한방의과대학이 예전 구식으로 한방의학으로만 한다면 그건 또 좀 후퇴한 감이 있으니까 네. 지금 서양의학을 자기들이 알면 그걸로 하는 것이 역시 의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양의사, 동양의사 그런 없이 나는 한국의사라, 한국의학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책을 쓰시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73살에 의사를 그만둔 지 네. 처음에는 글씨를 좀 써봤어요. 네. 나이 벌써 73이 돼서 글씨를 쓰기 시작하니까 써지기는 써지는데 네. 그런 명필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글씨 쓰는 일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네. 그래서 명필되기는 틀렸으니까 뭘 다른 걸 하고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역시 내가 하는 의사 하는 사람들 얘기를 써보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하라. 근데 그 취재하기 어려웠어요. 네. 막연하게 그냥 아부개는 뭘 잘했다, 아부개는 뭘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이 사람은 학교를 몇 년에 졸업하고 언제 뭘 하고 몇 해에 뭘 했다는 것까지 좀 정확하게 써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주위 환경, 우리나라 주위 예를 들면 1899년에 의학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부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었다는 거 그런 걸 간단하게 써놓지 않으면 네. 얼마나 의사들을 신용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 책에 그 수록된 그 의사분들은 모두 몇 분이나 됩니까?
전체로 거기 쓴 것은 57사람을 썼습니다. 네, 그 57분의 개인적인 그 역사를 전부 수록을 하려면은 그렇죠. 그 취재라든가 자료 수집이라든가가 굉장히 그게 오래 참 어려워요. 걸리셨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먼저 이력서를 먼저 받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서 그분의 친척이나 읽어주는 사람의 전화를 번호를 알아서 네. 전화번호를 내고서 내가 나이 먹어서 가지를 못하니 얘기 좀 해다고 그러면 네. 그 사람들이 아는 대로 얘기해죠. 네. 연대도 되게 정확한 연대를 뭐라고 네. 이력서에 이렇게 연대해 있으니 이건 어떠냐? 네. 이거 옳으냐? 그러니 네. 옳다든지 네. 그렇다든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 쓰신 책 중에요. 대표적인 몇 분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까? 뭐 다 이름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우리나라 내과 의사로 제일 먼저 내과를 표방하고서 네. 개업한 사람. 네. 그 사람 누구냐? 네. 김용채다. 네. 김용채 씨가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내과 누가 했느냐? 그 다음에는 고영수 씨가 했다. 네. 이렇게 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의과는 누가 먼저 했느냐? 네. 의과는 제일 먼저 한 게 조한성 씨다. 네. 이제 그러니 조한성 씨의 이력을 하고. 네. 그 사람 아들이 또 의사거든요. 네. 그래, 자네 어르신의 얘기 좀 뭐라 그래. 네. 그래서 저 아버지는 경성의학전문학교란 전문학교가 된 제1회 출신입니다. 네. 그거부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학교를 졸업한 것은 의학전문학교가 돼가지고 처음 나온 사람입니다. 아하.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1899년에 의학교가 된 때는 네. 그냥 의학교지 의학전문학교가 아니거든. 네. 그래서 연대도 3년 배워서 의사 되는 게지 네. 4년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의학전문학교는 4년을 하고 네. 중학교를 졸업하고 4년을 의학을 공부를 해야 의사 자격을 준다. 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한 사람들은 그냥 3년만. 네. 그냥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그때는 대한이죠. 민국도 아니고 대한제국 시대에 의사 면허장을 줬다면 네. 그 사람이 한국서만 개업할 수 있는 의사 면허장을 줬다. 네.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때는 의학전문학교가 된 후부터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같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졸업도 같이 하고 일본 네. 사람하고 같이 네. 하고. 그러니 일본 가서도 개업을 할 수 있고 한국서도 개업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자격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것을 다 쓰는 거 연대를 쓰고 그러는 거지 그 역사지 의학에 네. 대한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 언제 누가 어디서 졸업하고 전문학교 제1회 출신의 첫째 한 사람이 조한수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몇 년이나 걸리셨습니까? 그 쓰시는데. 그 아마 한 10대에서 됐는데 네. 서재필 씨 얘기 쓴 것만 3년이에요. 아하. 네. 그 73살에 그 현역에서 은퇴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때 은퇴하신 것은 왜 은퇴를 하셨습니까? 더 오래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건강관리죠. 의사라는 것이 첫째 눈이 밝게하고 네. 둘째 손이 떨리지 않고 네. 또 몸이 건강해야 하고 네. 수술하다가서 수술구통을 하다가서 쓰러지면 어떡해? 그거 큰일이겠는데. 그런 일이 가끔 있으니까 네. 또 수술 자기 가족이 모르고서 수술 가서 입혀야겠다고 그래서 아니면 칼 한 번 내서 쭉 째서 피 나오는 거 그만 쓰러진다 말이에요. 네.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란데 네. 더군다나 눈이 좀 시원찮고 네. 더군다나 꾸매는 것도 말이에요. 네. 흉안지도록 꾸맨다. 응? 네? 흉이 안지도록. 흉이 안지도록 꾸맨다. 낳은 네. 다음에 흉이 네. 안지도록 네. 꾸맨다. 수술하면 한일자로 이렇게 흉이 지는데 네. 그것도 어떻게 될 수 있는 대로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없느냐. 네. 또 지금 요새는 뭐 성형외과가 많아서 네. 눈 쌍꺼풀하고 코 높이고 색시를 많이 있고 그런 수술이 많이 좀 유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의과의 한 일부분인데 네. 그때는 우리가 할 적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건 전혀 생각도 못해요. 네. 네. 때문에 못하고 단지 의과하면 무슨 겉에 부스럼이나 나면 뭐시라고 하는데 네. 뱃속에 고름이 들었다니 그건 당연히 생각도 못하던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 차차 이제 1910년이 지내 15년 6, 7년 될 때부터 뱃속에 고름이 맹장염은 백설에 고름이 드니까 그건 수술해야 한다. 그대로 되면 안 된다. 이게. 복막염이 생겨가지고 죽는다. 이제 이러 차차차차 깨닫게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의사들이 제일 의무가 뭐냐면 그런 것을 계몽하는 것이 첫째란 말이에요. 네. 일반 대중에게 계몽. 우리나라 사람은 그때는 어떤 거 하니 병이나면 말이에요. 먼저 무당한테 묻고 무릎꿇이하고 네. 그러던 때란 말이에요. 네. 또 심하면은 무당 굿하고 네. 의사 부르래. 네. 무당을 굿 한참 하고 있는데 의사를 부르래. 들어가면 의사 무당이 구설하고 있다라 말이야. 아하. 환자 여기 들어오는데. 네. 그래 환자를 가서 이불을 떠들고 진찰을 하려고 들면 닭이 툭 튀어나온단 말이야. 닭이요. 닭. 네. 그게 무슨 그저 무당이 뭐라는데 그거 뭐 이상스러운 그런 것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아 그래 놀래가지고서 의사도 놀래고 환자 자신도 그렇게 닭이 튀어나올 줄 생각도 못하고 네. 그래 뭐또 그런 저 웃은 얘기가 있어요. 네. 그 그런- 자서전을 쓰셔야 될 텐데 자서전을 안 쓰시고 다른 분들의 의사의 그 역사를 쓰셨습니까요? 내 자신의 역사는 다른 사람이 써줘야지 아하. 내 자신이 쓰는 것보다 네. 그래야 더 재미가 있고 더 정확하다고 보지. 네. 자기가 쓰면 자기가 잘했다는 것만 얘기 쓰지 네. 잘못했다는 얘기 쓰지를 못한단 네.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의료사고 같은 거 있었대. 네. 의료사고 같은 거 은폐해버리고 만단 말이야. 네. 네. 그렇게 하면 될 수가 없거든. 그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네. 그건 말은 일종 부정이지. 네. 근데 박사님께서 공부하실 적에는 참 그 구한말의 개화기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네. 예. 그 서양 의학을 공부하시게 된 것은 어떤 동기에서였을까요? 우리는 원래 우리 집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라도 굶지 않고 남한테 꾸이러 다니질 않은 그런 생활을 하던 뭐 네. 중류 생활이죠. 네. 그리고 원래는 우리 충청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충청도 네. 사람인데 충청도 예전으로는 선비지 네. 선비 집안인데 그 선비라는 것을 내가 관리하는 거 아니야? 네. 과가 봐가지고서 네, 네, 네. 과가에 등재하면 네. 그런 빚이라는 게 그게 네. 저 선비 일인데 네. 나도 그냥 그렇게 우리 형님이나 우리 아버지나 다 빚이라고 네. 우리 형님도 재판소 판사를 댕기고 네. 이래서 빚을 댕겼는데 나는 내 생각에 말이에요. 빚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매지는 이다 남한테 우리 사람한테 매지는 이다. 좀 자유로운 멋이라 해보겠다는 것도 있고 네. 그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의사를 부르는데 의사 부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 네. 그래서 이 불갑을 내가 의사 노릇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의학교를 다니면 어떤 걸 다니겠느냐. 전문학교를 다니겠냐, 대학을 다니겠냐. 나보다 좀 낫게 대학을 좀 다녀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집안에서 반대는 없으셨습니까? 의사 노릇하면 반대하죠. 그 요즘 같으면은 의사를 시키지 못해서 그 학부모들이 야단이신데 그 당시는 그때는- 의사 하겠다 그러면 만류가 심했던 모양이죠. 아, 그럼. 원래 그 의사라는 것이 한국 시절에는 중류계급이거든. 네. 예. 네. 양반하고 상놈하고 네. 중간에 있는 계급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 모이신 그 젊은이들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가는지 표정입니다. 모르죠. 네. 네. 그래서 의사가 양반의 집에 불려가면 네. 일이 들어오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하, 그랬군요. 예. 네. 그러니- 진료를 하러 간 사람에게 해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하게 하는 거지. 네. 이제 지금 저는
판사나 여정 같은 지낸 사람들은 자연히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네. 그런 식이니까 의사가 가서 마음대로 자유로 환자를 치료하기가 그렇게 어려웠고 네. 또 그땐 뭐 한방 참 한 분들이 요한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네. 의무복서라고 네. 의사하고 무당하고 네. 또 점제이하고 네. 여기 같이 쳤단 말이에요. 왜 그러고 하니 의사 약을 써도 낫질 않는다. 네. 이 사람 약 쓰고 저 사람 약 쓰고 낫질 않으니까 네. 그 한방의학은 아직 계통이 쓰질 않은 얘기니까 네. 까닭으로. 그래 이제 상상 금목수화투 병리학이 말이에요. 네. 금목수화투라든지 사상의학이라는 게 있어. 네. 한경도 이재바의 한 사상의학은 네. 그걸 상을 보고 말이지. 네. 이 사람은 태음이다 태행이다 이렇게 구별을 관상을 정해가지고서 봐야 되겠군요. 네. 그래가지고서 약을 쓰니 네. 그게 잘 맞을 때는 잘 맞을지 모르지만은 네. 우리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네. 말이야. 그래서 자연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의사로 말하면 이게 맹약 보고서 곧 맹약이냐 수술해야 하오. 네. 이렇게는 그런 얘기 곧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 이제 서양 의학이 지금 뭐 저 예전 의학하고 다른 것이 그런 점이 다르니까 네. 그것이 이제 자연이 들어오니까 한국 사람한테 환영을 받아 환자들한테 환영을 받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까 얘기했지만 무당 판수를 먼저 불러서 다 한 다음에 네. 낫질 않으면 의사한테 간단 말이에요. 네. 의사한테 간 때는 벌써 돈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데 간단 말이에요. 네. 그 의사한테 가면 의사는 그대로 치료해줘야 하는 상태야.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요. 네. 자기 집안이 넉넉하면은 괜찮겠지만은 네. 어려운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해서 치료를 못 받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 참 지금 생각하면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참 네. 기백힌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일본 그 유학 당시 독립운동에 가담을 하셨다가 또 그 재판도 받으시고 시달림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3.1운동 때죠. 네. 3.1운동 때 내가 대판대학에서 유학생 회장을 하는데 네. 그 의과대학 그때 3학년적이에요. 네. 회장을 하는데 동경서 내려왔단 말이죠. 네. 동경서 벌써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선언을 했는데 대판도 해야 한다. 네. 대판은 또 노동자가 많고 그러니까 해야 한다 그래서 아니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사실은 하야겠는데 네. 근데 유학생 회장 그러면 그때 외놈들이 어떻게 하느니 이거 조선 사람 모이는 데서 제일 멋지니까 조선 사람들 좋아하니 이러면 형사님이 쫓아다닌다 말이야. 요시자린이란 말이에요. 아, 네. 그 나한테는 밤낮 형사가 아주 붙어다니네. 네. 근데 나는 총독부 유학생이에요. 네. 총독에서 돈을 주는 유학생. 장학생이었군요. 네. 장학생이란 네. 말이에요. 장학생인데 돈이 모자라니까 물론 우리 집에서 돈을 많이 갖다 쓰지만은 네. 일본서는 요시차린이고 네. 한국 나오면 요시차린이 면해진다. 네. 그래서 네. 학생회의를 해가지고서 며칠날 우리 독립운동을 하자. 네. 마제를 부르자. 네. 그래서 대판에는 그 천왕사 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노동자를 모두 모여야 되는데 모여서 마제를 부르기로 했는데 그러면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박아야 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소설가의 염상섭 씨라고 있어. 네. 횡보 선생님. 염상섭 씨, 횡보라고. 네. 영삼석 군이 동경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불감을 독립에 모시라 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그러기. 그럼 자네 독립선언문 자네 만들어서 이제도 다 하게. 네. 돈은 우리가 줄게. 네.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학생 때인데 당당한 돈을 냈단 말이야. 네. 회장이니까 어떡해. 네. 그래. 이 사람이 한 2주일 어디 행방불명이 어디로 가버리도 네. 없어.
그래 가서 숨어서 독립선언문을 쓴다고 그래. 그랬더니 복사지에다 말이야. 네. 복사제 묵지에다 이런 거 써서 한번 묵지라는 한번 5장이나 해서 장밖에 못 쓰잖아. 그렇죠. 그걸 한 천장. 먹지에다 해가지고 먹지에다 그걸 한 썼군요. 1000장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고, 며칠 걸렸어. 그러니 그게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뭐 등삭이나 이런 것이 귀했던 있었지만은 네. 그런 걸 빌릴 수가 가서 빌려다가서 하면은 발각이 나니까 네, 네. 그걸 참 비밀리에 하느라고 먹지도 썼단 말이야. 네. 그래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뭐, 그 한참 안 온단 말이야. 네. 이상섭 이님이 돌올 때 뭐고 따라온다. 근데 왔어요. 네. 이렇게 들고 와서 보니까 먹지를 썼단 말이야. 네. 아, 이걸 어떻게 먹지를 썼는지. 아,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기니까 네. 간단하게 했는데. 그래 그래, 만세를 부르셨습니까? 공원에 가서들 노동자들이 네. 한 200명 왔는데 만세를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 외놈 형사님이 한 200명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만세 못 부르고 붙들리기만 했지. 지금 그래 나도 생각하면은 이제 참 같이 분통 가서 터지는 일입니다. 네. 뭐지 고생을 나는 고생을 안 했어요. 직접으로 가서 만세 뭐지 하지라는 그쓴 복사 묵지를 쓴 사람 붙들려 갔지. 염상섭이가 네. 붙들려 가서 최종의 재판을 받는데 말이에요. 네. 묵지는 인쇄가 아니다. 네. 그건 인쇄법 위반인데 네. 제목이 네. 인쇄법이 묵지는 쓴 네. 게니까 인쇄가 아니다. 네. 등사판이라든지 활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인쇄법 위반이 되는데 네. 6달 만에 무죄로 나왔어요. 아하. 다행히. 네. 박사님께서 의사가 막 되셨을 때 우리나라 의료계 그 당시에 그 서양 의학을 공부하신 그 의료계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낫지 않던 병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새로운 의학이다. 네. 이런 인식을 일부분에서 했단 말이에요. 네. 내가 그 처음에 한국서 일본서 한 이태 2개년 대학에서 수련을 하고 여기 나와서 뭘 할 적에는 네. 그 선교사들이 네. 한국 각기 유명한 땅에는 다 병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일본 사람 총독부에서는 그때서 각 요지의 병원을 그때 세우는 때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보다도 늦게 세운 게죠. 네. 물론 서울 같은 일은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했지만은 지방에서는 그래도. 네. 내가 처음에 안동 도립병원에 갔을 적에도 네. 거기 벌써 미국 선교병원이 있더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일반 민족에게 환영을 받고 의사가 그때 경의전 출신들이 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들이 전체 전국적으로 한 200명 나왔을까 그렇게 전국적으로요. 예. 네. 그러니 절반 이상이 서울에 있고 지방에는 각처에 한 2서너씩 있을까. 선생님 처음에 저 대판의과대학에서 공부를 마치신 다음에는 대판의과대학에서 그 요즘 말하면 인턴이나 레지던트 이런 거를 지나셨습니다. 나는 그때는 그런 인턴 레지던트의 제도가 없고요. 네. 곧 전문 과목으로 들어간단 네. 말이야. 나는 의과라 해봤으니 의과에. 그래 의과 병원 의과 교실에 가서 의사 노릇을 하거든. 네. 그래서 수련을 하죠. 네. 그 후에 귀국을 하셔가지고는 제일 먼저 갔던 병원이 어디였어요? 경상북도 안동이에요. 네. 왜 그때 안동으로 내려가셨을까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의사가 없는데 과장이 없는데 네. 그때는 전부 과장이 일본 사람이었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조금 그런 수련을 해서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 과장을 일본 사람 대신 갖다 충당하는데 안동 도립병원에 결혼이 돼서 내가 간 거죠. 일본 사람 결혼이 돼서. 네. 그 당시에는 뭐 지금 들으면은 재미있는 일화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요. 뭐 많죠. 네. 한 80대 노인 의사 한방 의원이 한 분이죠. 네. 안동에요? 네. 네. 아주 거기서는 유명한 분이. 네. 이분이 설사하네.
네. 설사해서 낫지는 않는다면 아마 아니야. 그래서 네. 그러니 그 자손들이 돌아가셨다고 야단에서 네. 나한테 쫓아왔단 말이야. 네. 한의사께서 이제 양의사에게 옳지. 예, 진찰을 받으러 온 겁니다. 그렇지. 네. 그래 가서 주사 놓고 약 좀 주고 나왔단 말이야. 단막 네. 났단 말이야. 저 주사 놓은 게 아픈 거 없어지고 설사 안 하고 그러냐. 네. 난농이 나다. 아 그러니 한 번에 단박 이름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 저 좁은 데서. 네. 뭐 걔가 아무 저 의원한테 가서 내 단박 주사 한 대 단박 났다고 소문이 이렇게 나거든. 네. 또 더 과장해서 이제 이렇게 네, 얘기하는 네, 사람들이 네. 많아서. 그래서 거기서 이계년인가 있는 동안 있었어요. 네. 근데 일본님이 1919년 3.1운동 후에 한국에다 문화정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한국 사람도 각 저 도의 부장급을 모두 본부에도 국장도 시키고 그런다고 이래가지고서 항무국장을 한국 사람을 시키고 내무부장 도의 내무부장은 한국 사람 하나 시키고 네.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한 때예요. 네. 그 황해도 해주에 내무부장이 한국 사람이가 있어요. 네. 이범익이라고 네. 하니까. 그래 그분이 차 속에서 만났는데 아니 자네 어디 있나 날 보고 그래요. 네. 나보다 나이 10여 년 위. 네. 내가 형님 그러는데. 그래서 안동가 있다고 그래. 그 해주로 안 올라나. 네. 아니 뭐 해주 가보지. 오라고 그러면 가시죠. 그래. 네. 그 전근을 해주로 했어요. 해주 도립병원에서는 몇 년이나 근무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해주에서는 또 무슨 잊혀지지 않는 일이 없으십니까? 우리 어디 가든지 외놈하고 싸우니까 그게 곤란이야 그래. 네. 외놈 지사하고 싸우니 어떻게 그래. 네. 찌개가지. 네. 그때도 무슨 저 어린 소녀와 얽힌 무슨 병원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 부인과를 내가 거기서 겸해서 했어요. 아, 외과 전공이신데 어떻게 부인과를 외과. 하셨습니까? 외과 부인과가 외과니까 네. 부인과가 수술이 주거든. 네, 네, 네. 아기 낳는데 수술해야 하고. 네. 또 그러니까 산부인과까지 겸을 하셨군요. 산부인과 과장이 없어서 네. 내가 임시로 봤어요. 네. 1년 동안. 네. 근데 13살인가 12살인가 된 색시가 왔는데 네. 배가 이렇게 되었단 말이야. 애기 네. 뵀다고 그래. 자기 집에서는 애기 뵀다고 그런 네.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창피하고 그러니까 쫓아왔어요. 네. 그래 수술했는데 아주 난소낭룡이라고 난소에 혹이 이렇게 생기는 게 있어요. 네. 수술해서 떼냈죠. 네. 근데 그 색시가 커서 시집을 갔거든. 네. 시집을 갔는데 그러니까 오해는 다 풀렸겠군요, 이제. 그렇지, 그 그렇지. 집안에서는 암. 난리가 났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네. 이제 다 풀렸지.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 나 다시 내가 서울서 개발하는 찾아왔어요. 아, 그때 그 소녀가요. 응. 네. 그때 시집을 가서 아기를 못 낳는다고 찾아왔단 말이야. 네. 가만히 생각해 아기 못 낳을 리는 없는데 아기를 난소를 떼냈거든 한쪽을. 네. 난소 한쪽을 떼내고 무슨 필연 고장이 있으니까 뭐 그래. 네. 다시 수술을 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은 이모처럼 서울 올라왔으니 네. 정도병을 가보라고 그래서 부인과로 보냈지. 그래서 아, 딴 병원으로 보내셨군요. 부인과로. 네. 나는 그때는 부인과 서울서 안 했으니까. 네. 이것만 했으니까. 이 저 해주 후에는 어디로? 초산으로 갔습니다. 평안북도인데요. 네. 압록강 강변입니다. 네. 예전에 강변 칠입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시대에도 거기는 군대를 배치했던 데예요.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거기를 압록강 강변하고 두만강 강변하고 네. 그 국경이라고 그래서 십리만큼 경찰관 파출소를 뒀어요. 네. 그런 까닭으로 경찰관 파출소에는 대개 일본 사람이 군인으로 제대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경찰관 그런 거 마찬가지로 네. 그 사람들이 와서 대개 한 군데에 24명, 네. 한 군데에 24명. 그래 한국 사람이 그게 한 6, 7인 네. 이렇게 있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독립단이 들어올래도 실상은 들어올 수가 없는데 네. 겨울에는 원청 추우니까 이 사람들이 웅크리고 댕기 네. 털옷을 입고 웅크리고 댕기고 하니까 이 귀도 잘 안 들리거든. 네. 안 되는데 강으로 건너온단 말이야. 우리나라 독립단이 그때 이 경기도니 이 서울 들어오는 독립원 김상호이라는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대개 초산 연담이라는 데를 통해서 들어와요. 네. 그러면 그게 여기서 초산 가자면 10다리형 구강수라고 고개가 여리고 네. 어? 강이 9을 지나야 된다는 게요. 그렇게 네. 아주 벽지라고 그래서 네. 하는데. 근데 그걸 몰래 밤 새로 1시나 2시쯤 강을 건너면 일본 사람이 제 아무리 충신이라도 그걸 지켜서 보고서 쫓아낸 거예요. 네. 교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한편 파출소에서 한 오리쯤 가면 네. 반대쪽 파출소에서 한 오리. 네. 거기서 패를 바꾼단 말이에요. 네. 그걸 1시간만씩 해도 말이지. 네. 그 1시간 새에 건너온단 말이에요. 네. 그걸 잘 아니까. 네. 그런 까닭으로 이놈들이 그런 때나 낮에나 지고 밤이고 한국 사람만 지나가면 총을 쏜단 말이야. 쏘죽인단 말이야. 쏴죽인단 말이야. 그 동네 농촌에 일하다가서 오다가서 쏴줘 죽는 사람이. 네. 그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내가 그런 사정을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을 당하는 걸 보고서 그대로 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고치는 방법을 해줘야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한국 사람을 붙들어다서 독립단이라고 붙들어다 많이 때려서 만든 사람 네. 이런 사람이 와서 나한테 호소할 적에는 진나사를 정확한 진나사를 써준단 말이야. 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내 진나사면 다 통하니까. 네. 아, 이 정박사 정의사가 진단서를 썼는데, 아, 이거 순사가 입장이 곤란하게 쓴단 말이에요. 네. 예? 네. 경찰서를 위해서 내가 많이 도와줘야 할 텐데, 네. 경찰서를 안 하고서 그 피해자 한국 사람을 위해서 그래 하니까 네. 경찰서장이 날 보고, 아, 선생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네. 얘기를 한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사장이 그렇게 해서 네가 실상으로 보면 그렇게 못한다. 실상으로 당신네들을 보질 않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나는 있는 대로만 써준 게다. 네. 그것이 그 얘기가 종로구 본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고등경찰이란 일본서 고등경찰이란 지금 무슨 경찰이라지 그 정보. 사찰 정보. 정부. 네. 그것은 고등경찰은 정치에 관한 일이 많으니까 네. 순사라도 경찰 형사라도 직접으로 아주 최고 경찰국장한테 지원할 수가 있어. 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고등경찰을. 왜 그놈들이 형사놈들이 직접 대고서 기원해. 아, 뭐가 못 쓴다. 네. 아,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어떤 놈을 잡아다가서 두드려서 이렇게 했는데 서령 다쳤더라도 지가 못할 텐데 같은 그때는 의사들이 경찰국의 소속이에요. 의사가. 네. 지금은 보건 경찰국에서 떨어져서 보건부의 소속이지만은 네. 보건부라고 따로 모시를 했지만 그때는 경찰국의 소속이랍니다. 네. 그런 까닭으로 경찰국의 소속 관리가 어째 경찰국을 보호 않고 어째 그러냐 말이야. 네. 그러니까 뭐 나는 당연히 외놈들하고 등일 네. 도리밖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네. 다시 일본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았죠. 네. 학위를 받고 다시 와서요 총독부에서 내가 뭐지 하려고 하는지 안 된다 말이야. 네. 처음에는 뭘
개업을 하시려고 그러셨습니까 그때? 아니 네, 종로병원에 와서 네, 종로병원 의사가 되려고 하니까 네, 안 된단 말이에요. 네, 한 처음에는 해준다고 그러더니 한 1개월 있더니 안 된다고 그래. 네, 그래 왜 그런 거 그랬더니 경무국에 내가 베일 받아 말이야. 네, 베일 받을 수 없다. 네, 그 신문에 떨어졌어. 네, 그래 할 수 없이 개업을 하고 말았지. 네. 종로에서 종로. 그것이 개업한 것이 몇 년도였는지 기억이 되십니까? 그게 1933, 4년 일기예요. 아하. 일본으로 소화 7년이니까 내가 학위 받아가지고 어디서 개업을 하셨나요 그 당시? 종로 상가사 했죠. 네. 그때 그 병원 이름은 뭐라고? 병원명은 전부충모의과의원이지.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개업을 한 의사분들이 한국 분으로는 서울 시내에 몇 분이나 계실 때입니까? 그래서 그 고용선 씨, 심호섭 씨, 네. 김용채 씨, 뭐 이게 참 내과에서 유명한 사람들. 음. 외과에서는 조한성 씨는 그때 벌써 좀 지냈고, 네. 박차원 씨라고 있어요. 박차원 씨라. 네. 네. 나중에 한심 김성진 박사님은 안 계셨습니까? 내가 그 이제 당시에? 그만둘 한 8년쯤에서 그만둘 짐에서 김성진 씨가 개업을 했죠. 네. 그럼 그 당시에 개업하신 분이 서울 장안에서 손꼽을 정도. 이름이던 사람의 손꼽을 정도지. 네. 실상은 여러 군데 많이 한 50명 했죠. 50명이. 네. 그 당시니까 그렇죠. 지금 뭐 서울 시내 병원이 좀 많습니까요? 근데 그때는 인구가 말이에요. 네. 청계천 이남은 외놈들이 살아서 일본 사람들이 있었고, 네. 청계천 이북은 네. 한국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북촌 그러면 여기 효자동하고 제동, 기동 이 근처를 북촌. 종로 이쪽을 그렇게 옳지, 합니까? 종로. 네. 청계천 이북 그걸 네. 북촌이라고 해요. 거기 한국 사람들이 주로 네. 살았어요. 그게 전로 서울 그때 한 20만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남촌에 한 10만, 북촌에 한 10만. 이래서 북촌에 10만에 50명이니까 그만한 정도죠. 네. 그 개업을 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의 그 뭐 아픈 분들 많이 도와주신 얘기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학교를 또 세우시는데 굉장한 공헌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여자 그 의과 전문 학교라고 그러던가요? 의학 전문. 네, 의학 전문 학교요. 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관계에서 그 동대문 부인병원이 지금 이화대학병원이죠. 네. 동대문 부인병원에 닥터 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나와서 부인병원을 하는데 네. 한국 사람들은 그때 내외를 많이 하는 까닭으로 남자한테 교육을 싫어하는 부인네들이 네. 그래서 동대문 부인병원에 서양 사람들이 하니까 거기를 많이 간다 그래요. 네. 애기 날 적은 다 거기서 네. 거기 가서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애기 낳지만 거기서 그 홀이라 하는 분이 그렇게 잘하니까 네. 친절하게 잘하고 돈도 싸게 받고 이러니 거기 한국 사람들이 가서 나도 어떤 의사 될 수가 없느냐 부인네들이 가서 그럼 와봐라. 그래서 그분이 의학강수소를 만들었어요. 네. 의학강수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의학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 가르쳤는데 이 양반이 정년이 돼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네. 근데 그걸 의학강수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냐. 한국 부인 여자 의사의 길정희 씨라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은 남편이 의사예요. 네. 그분한테 맡겼어. 네. 근데 그분이 남편이 나한테 와서 이 의학강수소를 여자 의학 전문 학교로 승격을 시키게 할 텐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네. 돈 낼 사람을 해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울 사람을 그런 그 돈 낼 사람을 좀 얻어다고. 네. 왜 그래고 하니 그때 내가 환자가 많이 오고 네. 하루 한 200명 이렇게 올 적이니까. 아이고 대단한 환자입니다. 아니 그런데 네. 그 수요가 외과 환자가 아니라 네. 일반 환자 그냥 다 오거든. 아, 네.
네. 네. 나 심지어는 우두 넣고 이런 사람까지 다 쳤으니까 네. 이 사람이지. 그러니 눈꽃들 새가 없다면 누구한테 한다면 할 틈도 없고 그런데 네. 그렇게라고 어디 알아보자고 그래. 알아봤더니 마침 그때 동아일보관 옛 사람들이 다쳐서 입원을 했어. 네. 그 사장 송진수가 입원을 해서 근데 전라도에서 한 2만석 하는 부자가 하나 우리 집을 댕기는데 네. 부자인 줄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냥 와서 치료하고 가니까 그저 그런 사람인 줄 알지. 네. 그랬더니 송진우 군이 날 보고 그래. 고화가 그 사람이 돈을 가졌어. 네. 그 사람이 돈을 지금 70만 원을 가졌는데 이 7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신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냐? 네. 안 된다. 신문사는 손해가 나니까 안 된다. 네. 그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네. 뭐 병원을 해도 손해는 나지. 뭐 그때 이 병원에서 이익 보는 건 없으니까. 네. 그래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럴듯하게 생각해보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저 일본 갔다 왔는데 이길에 걸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을 적에 유언을 했는데 지금 구충이가 오늘 여자의학 전문을 한다고 그러니 거기 돈을 내라고 그랬으니 거기 30만 원을 줘라. 그 사람들 30만 원이면 된다고 그러니 30만 원을 내. 하하,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30만 원 가지고서 도지를 않는 건데 네. 그 김탁원이라는 사람이 예산 없이 30만 원 날 보고 얘기한 거예요. 네. 나는 또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젠가 와서 날 보고 그래. 아 여보 정 박사 결핵을 연구를 하셨다니 네. 내가 그냥 일본에서 결핵을 네. 연구를 해서 의과 결핵을 연구해서 네. 학위를 받은 걸 알고서 근데 결핵성 뇌막염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는 말이에요. 네. 아 어렵지 못 살려. 그때는 결핵 치료하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네. 그랬더니 죽을 적이 결핵 요량을 이거 만들어서 세우다고. 그 40만 원을 거다 더 냈단 말이에요. 그게 7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그 평소에 지나가는 아주 말처럼 한 훌륭하죠. 약속을 지킨 분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분이 그 돈으로 학교를 세우셨습니까? 학교를 세웠죠. 네. 그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지금 남아 있습니까? 지금 여자의학 전문학교가 여자로서만은 학교가 안 된다. 해방 후에 말이에요. 네. 왜 그런 거니? 돈이 많이 드는데 인플레는 자꾸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남자하고 섞어야겠다. 네. 그래서 수도의과대학을 만들었죠. 아, 그러면 지금 고려대학교 공학을 의과대학의 전신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의과대학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다음에 그렇군요. 우석대학이 됐다가서 네. 우석대학에서 실패를 해가지고서 고려대학으로 넘어갔죠. 아하. 그 당시에 여의사는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처음 몇 분이나 여의사 됐습니까? 할 적에는 서울 시내에서 이러면 여자 의사가 한 서너 밖에 없었어요. 네. 유명한 이광수 부인 허영숙 네. 여자 의사 아, 그분이 여자 의사입니까? 그렇죠. 네. 여자 의대. 경성 여자의과자 의학 전문학교지 그때. 그것이 이제 8.15 광복과 함께 거기 학장직을 맡으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근데 대학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왜 대학이라고 그랬는 거니? 미국 놈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의학 전문학교를 가 보니까 영어로는 다 칼리지, 메디칼 네. 칼리지야. 네. 그러니 메디칼 칼리지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의과대학이라 그러는 말이야. 네. 그래서 여자의과대학 돼버리죠. 여자의학 전문 여자의과대학 승격해버리지. 네. 요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이제 그 건강이라는 것은 네. 원 체질이 자기 네. 체질이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네. 어렸을 적에 아주 약하대 빠져 뭐가 아주 길고 네. 키도 좀 훌쭉하고 살도 안 붓고 이런 그런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림파센 체질이라고 그래요. 우리 학성으로는. 네. 근데 그건 폐병 잘 걸리고 조그만하면 감기 들고 네. 그렇게 수입이 체질이고 또 하나는 아주 건장하고 네.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목이 짤썩하고 살이 통통해지고 이렇게
근장암 이런 네. 체질이 둘이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것은 솔중 체질이라고 했죠. 네. 솔중 체질은 이 중풍에 잘려 늙어서 아, 중풍에 잘리는 체질이란 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아까 얘기한 그 약한 몸 그 기한은 어렸을 적이고 네. 어렸을 적에 한 20이 조금 지나서 한 30 가까이 되면 그 사람은 다시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몸 자체는 젊었을 어렸을 적에 그 솔중 건강해도, 체질이라는 네. 것은 어렸을 적이 건강한데 아니면 어렸을 적에 한 20대이라서 술이나 많이 먹고 이러면 동맥경화증이 빨리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어렸을 적에는 어떤 체질이 우리 뭐 있었습니까? 그런 체질이 어렸을 적에 약한 체질. 약한 체질이셨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내고 네. 또 병이 없었으니까 네. 이 괜찮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의학이라는 것은 네. 경쟁이 심해요. 네. 뭐든지 자기가 조금이라도 발견하면 학교에 가서 곧 발표하는 내가 네. 이런 걸 입원해서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밀을 가지고 있어 비밀이라는 건 없단 말이야. 건강에 대한 비밀이라는 건 없단 말이야. 네. 그런데 우리나라 예전에는 무슨 비방이 있다. 네. 어? 네. 그게 안 될 얘기인데 인도상 그 있을 수 없는 얘기네. 네. 그 자기가 건강해서 건강한 비밀이 있으면 여러 사람한테 다 건강 가르쳐줘서 같이 건강해야 할 거 아니야. 네. 비방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비방은 없는 게란 네. 말이야. 단지 그 후에 내가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럴 적에도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 우선 그게 비방이 아닌가 싶어요. 건강 관리를 그 잘하셨다는 거. 건강 관리는 일반 사람이 다 하는 다 거니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다 것이다. 하는 이런 거니까. 거. 네. 식사 주의하고 식사를 주의한다는 거는 뭐 이렇게 주의- 가려서 잡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건 아니면 식사의 아니지. 양이라든가 시간을 잘 조절하시나요? 시간도 물론 시간이지만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니까 네. 물론 체하자니하고 첫째 체하자니하고 아하. 또 소화를 또- 잘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요. 설사할 음식을 먹지 말래. 네. 그 나는 중년서부터 말이에요. 네. 60대던 그때부터 매운 걸 절대로 안 먹어. 어허. 한국 사람은 매운 거 아니면 음식을 못 네. 먹거든. 고춧가루를 안 먹어요. 네. 그럼 전혀 안 잡수십니까? 전혀 못 먹어요. 네. 고춧가루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만 설사해버리는 거야. 아하. 그래서 짠 거나 이런 짠 건 것도 괜찮고요. 괜찮으십니까? 네. 근데 짠 건 또 무슨 건 짠 거는 늙은 사람이 짠 걸 먹으면 동맥경화증이 오기가 쉬우니까. 네. 짠. 특별히 무슨 그래서 운동을 하신다거나 그런 건 안 하십니까? 운동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걸어다니지. 지금 걸어댕긴다는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음. 제가 들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도 괜찮을런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얘기하시죠. 지금까지 평생에 예. 자가용이라는 걸 타보신 적이 없으시다고 그래요. 아, 네, 그게 그러게. 사실입니까? 차를 한 번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 갖기야 여러 번 가졌겠지. 네. 네. 한참 바쁘고 일제 때 한참 네. 돈 좀 생길 적에는 자동차 가졌었지 조금. 그때 자동차를 가지셨군요. 잠깐 가졌어요. 네. 그게 가졌는데 근데 요 그것도 근래 와서는 차를 안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차 절대로 안 쓰죠. 그럼 뭘 이렇게 지금 방송국에 오실 때 뭘 타고 오셨습니까? 방송국을 제 남이 타워줘서 가지고 왔죠. 그 아까 그 네, 우리 직원이 모시러 간 차로 타고 왔습니까? 타고 왔죠. 네. 그렇지 않으면 버스 타고 올 텐데 그걸 타고 왔지. 네. 버스는 그 이번에는 이제 모셔다까지 드리겠습니다만은 음. 어디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으시면 버스를 타십니까? 아직도? 버스 타죠. 네. 근데 왜 그 버스 타는 거 아니? 네. 무슨 내가 버스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네. 경제적으로 우선 버스는 나는 돈을 안 낸다만 늙은이는. 아하. 네, 거저 타시는군요. 그대로 타지. 네. 그리고 표배라는 소리도 안 해요. 네. 얼굴이 다 쭈그러졌으니까 네. 누가 보든지 늙은이 70 이상으로 보지 네. 젊은 사람을 안 본단 말이에요. 네. 사모님께서도 의사분이시라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소아과 의사죠. 네. 공부는 나한테 있어서 그냥 공부했고 네. 예전에 의사 시험 와서
공무원 의사 됐어요. 네. 오늘 사모님을 좀 같이 모셨으면 싶었는데요. 그런데 네. 불행히도 감기가 들어서 지금 입원을 해 있어요. 아, 오늘 그렇습니까? 식전에 거기를 갔다 왔고. 네. 근데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참 그 의학계에서 태두이시고 그리고 사모님은 또 스스로 의사신데 어떻게 네. 이 소방서에서 불이 나지 않았는가 싶죠. 네. 두 분이 다 의사신데 감기가 걸리셨습니까? 네. 심하게 걸리신 모양이죠? 요새 왜 홍콩학이라는 네, 있잖아요. 네, 네. 바이러스가 그게 바이러스라고 그래. 홍콩 네. 바이러스라고 네. 그래서 그 예방 주사도 아직 없거든. 네. 예방 저- 주사를 맞긴 맞았는데 네. 그건 곧 쾌차하시겠죠, 뭐. 저 슬아의 자녀분은 몇 분이? 6에 딸이 넷이고 네. 아들이 둘인데 네. 이제 의사분이 계십니까? 예, 의사가 넷이에요. 네. 아들이 둘이 다 의사고 네. 딸도 다 둘이 의사고 네. 둘은 나이 한 20대에서 여학교 졸업한 게 시집을 보내서 그래야 의사가 안 됐지. 아. 그래서 그도 조금만 못 했으면 내가 맨날 여자 의학교를 다 들어 졸업했을 테지. 평소에 이 가훈이라든가 좌우명은 어떤 것을 뭐 우리가 무슨 좌우명이 있겠습니까? 네. 집안에서 2년 관리 댕기던 사람은 말이에요. 네. 집안에서 어렸을 적부터 가르칠 뭐를 가르치니 돈을 관리하지 말아라. 멀리하라. 예, 네. 돈을 멀리해라. 네. 여자를 멀리해라. 네. 여자도 멀리하고요. 네. 네. 그 여자 멀리하라는 것은 네. 뭐 그 여러 가지 관계 있겠지만은 그 두 가지를 특별히 주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우선 돈을 멀리하라.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은 예전 한학자들이지. 네. 그분들이 정직해라, 솔직해라, 네. 진실해라. 네. 이렇게 가르쳐서 그걸 막 우리 네. 지켜온 네. 거지.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신 김에 말이죠. 네. 선생님 정말 참 90이 넘으시도록 이렇게 의료계를 이끌어 오셨는데 평소에 늘 그 만나시지 못하니까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후학들에게 또 지금 그 의학 공부를 하고자 하는 또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한 말씀 당부를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은 의사 자신이 우선 첫째 먼저 봉사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그것이 첫째 필요하고 네. 의사가 자기 인격을 말이야. 네. 자기 인격을 좀 스스로 좀 높여야겠다는 거지. 네. 그건 학생 적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의학 교육 말이야. 네. 의학 교육을 할 때에 그런 걸 근본적으로 그런 걸 잘 가르쳐주고 네. 이런 예가 있다 때 이런 일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네. 얘기를 잘 가르쳐줘야 그 사람 머리에 백에서 네. 의료사고도 없고 그런데 어디 봉사정신을 갖고서 스스로 환자를 권위를 사랑한다는 의미하고 네. 자비지면을 가져야 한다는 것. 네. 뭐 그런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11시에 만납시다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계의 산증인이십니다. 의료계의 거목이신 원로 정구충 박사님을 모시고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 가지 저희들이 들어 유익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더욱 건강하시고요. 네, 장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뭐 대단한 그 병은 아니시라니까요. 곧 쾌차하셔서. 네. 네. 오늘 가보니까 조금 나았더군요. 네. 어제보다는 좀 나아서. 네. 미국에 있는 딸을 오라고 그래서 네. 전화를 했는데 또 오지 말라고 그래서. 네.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래 건강하십시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특별히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